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단 제목을 원삼 하이닉스에 투자 못하면 어디에 라고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닉스를 통한 그 풍선 효과로 그 지역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안성에 대해서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우리가 그 개발 호재를 통해서 정확히 인지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안성시청입니다. 안성시청이 약간 임야를 개발해서 만든 데라서 안성시청을 이제 가려고 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안성시청에 들리셔서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용인 원산면 쪽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자면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1조 2200억 원을 들여서 이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확정이 이제 올해 3월 28일 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사의 요지를 읽어드리면요.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 약 한 450만 제곱미터, 한 평수로는 한 13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부지에 120조 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특화산업 단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해서요. 이 원산면 쪽에 이제 투자자 분들이 많이 몰렸죠. 아무래도 이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 10년 동안 120조 원을 들여서 이제 반도체 이제 팹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파급력이 크거든요. 어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몇몇 도시에서 기존에 봤던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투자하려고 많이 찾아를 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이게 투기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여기 몰리다 보니까 이제 땅값 상승의 여력을 막기 위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월 이제 중순인데요. 이 원산면 일대가 한 60.1km 정도 되는데, 여기 일대를 전부 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대에 토지 거래를 하려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뭐 투자에 대한 이유만으로는 토지 이제 등기를 거래하기가 힘들고요. 등기를 접수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원산면 일대는 거래를 못한다게 막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까운 주변에 이제 동서남북을 통해서 이제 뭐 백안면이라던가 이 안성시, 고산면, 보계면 이쪽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동남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서북부 쪽은 왜 안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북쪽을 보시면 양지면인데요. 기존의 양지면은 용인시에서도 이 원산 백암 쪽보다는 지가가 이미 상당히 있습니다. 비싸요. 그래서 원산 백암보다는 지가가 한 2~3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가 위로 뻗치는 것보다는 이제 밑으로나 이제 서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여기 서쪽 편에는, 이쪽 편에는 또 안 보는 게 임야가 많아요. 높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쪽 편이나, 자꾸 서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동쪽 편이나 이 남쪽 편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성시에는 어떤 호재가 있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꼭 안성이 그 용인 그 원산면하고 붙어 있거든요. 면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그 하이닉스 여파로 인해서 안성이 뜨냐? 그건 아니고요. 안성 자체적으로도 개발 호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안성의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해요. 이 구리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가는 이제 행정 수도죠. 여기까지 가는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1단계 안성까지가 이제 1단계 구간이고요. 안성에서 세종까지가 2단계 구간입니다. 1단계는 지금 공사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서. 그래서 2022년 12월까지 1단계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이제 다 모든 노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이제 사업비가 뭐 8조 정도 들여서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이나 상습 정체 구간이 많다 보니까 이 구간을 이제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평균 속도도 약 한 10km 이상 증가를 해 이제 통행 시간 서울에서부터 행정수도까지 가는데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고속도로가 생기고 IC가 나들목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 나들목이 생기는 주변이나 이런 데가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시간이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서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서 안성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IC가 여기 보시면 안성 바우더기 나들목입니다. 이 바로 위쪽은 이제 용인의 IC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원산면에 그 원삼 IC라고 생기죠. 원삼 IC 바로 타고 나오면 이제 SK 하이닉스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IC가 여기 안성 바우더기 나들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삼 저수지가 있는데 이 고삼 저수지 쪽을 이제 교량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넘어오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안성시청, 안성터미널 부근 오른쪽에 동신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동신초등학교 오른쪽 편으로 안성맞춤 나들목, 안성맞춤 IC죠. 이게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로 여기는 이제 남한성 분기점인데요. 나들목이랑은 다릅니다. 지금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게 평택 제천 고속도로예요. 지금 현재 있죠. 이 여기랑 이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갈아탈 수 있는 곳 JC거든요. 거기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안성에는 IC 서울 세종 고속도로 IC가 몇 개가 생기냐 이걸 정확히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IC 1단계 구간에서는 안성 바우더기 IC랑 안성맞춤 IC랑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JC 부근에 남한성 여기 이쪽 부분에 IC를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 2단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안성까지 가는 아까 22년까지 되어 있는 곳 1단계 구간에서는 이 남한성 IC가 없어요. 그 설계도에는. 네, 2단계 구간에 이제 첨가하려고 고속도로 이제 그 담당자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냐라면은 이런 지금 고속도로 IC라던가 노선 이런 거는 다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원인들도 그 정보 공개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접수를 하면은 지금 이게 좀 캠이라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보 결정 통지서라고요. 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여기 보시면 한국도로공사 이제 보이죠? 이 설계도 같은 걸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설계도,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전 1단계 구간, 지금 나온 게 1단계만 나왔으니까요. 예, 2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다 사진으로 보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IC가 이름이 뭐고, IC가 어떻게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네, 이런 설계도나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내가 보는 그 지역에 어떻게 개발이 되겠다라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큰 틀에서 이거 얘기 드리는 거고,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안성시에서는 이 고속도로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철도 호재,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KTX 이런 철도는 아니고요. 이제 도심철도라고 해서 여기 시작점이 보시면은 서정리역이에요. 서정리역이 보시면은 고덕국제 신도시잖아요.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거기 서정리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고덕국제 신도시를 쭉 한 바퀴 돌고요. 예. 돌고 평택 시내 쪽에 소사벌지구 있지 않습니까? 소사벌지구를 통해서 안성 시내 쪽까지 이제 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계획 단계입니다. 아직 실행하고 있진 않고요. 이런 도심철도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부발선이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노선은 이제 도심철도고, 여기는 이제 평택 부발선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KTX보다는 약간 느린 그런 노선의 하나예요. 지금 부발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발역이라고 이제 노선이 3개가 교차하는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그 부발이에요. 부발이 보시면 지금 판교에서부터 여주까지 다니고 있죠. 경강선 지금 다니고 있죠. 판교에서 지하철 타시면은 여주역까지 한 5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사시는 분들도 그 경향선을 타고 판교까지 간 다음에 판교에서 이제 강남선을 타면은 강남역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역과 지역 간에 빨리 이동을 하게 되는 노선들인데, 그 경강선이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갔다가 이제 동해안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게 가로로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부발역, 이 부발역에서 남북을 연결시키거든요. 남북을. 그래서 부발에서 충주, 문경을 통해서 거제도까지, 이 중부 내륙 철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북을 연결시키는 철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리플 역세권이니까 부발이, 그 세 번째가 부발역에서 평택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네, 이 노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거는 공사가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부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충주를 통해서 문경까지 내려가는, 여기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택 부발선은 아직 계획 단계고요. 예, 이렇게 지금 노선들이 세 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점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안성 시내에 어떤 이제 크고 작은 호재들이 있는가 말씀드리면은, 요 미양면 쪽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고요. 예, 안성 시내 쪽에는 여기 택지지구 2군데, 제가 대표적인 거 2군데 정도 표시해 드렸습니다. 예, 이런 택지지구를 개발 계획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성 IC 나오면 여기 신세계 스타필드, 예, 스타필드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예, 스타필드 또 그래서 안성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로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호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각 지자체마다 뭐 2025라든지 2030이라든지 각 도시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이 기본 계획에 맞춰 하나하나 추진을 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성시에 대해서 만약 공부를 한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안성 도시 기본 계획을 꼭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도시의 개발 호재를 익히고, 다시 그 지역의 세부적인 개발 호재까지 내가 인지를 해야 어디를 투자했을 때 조금 더 리스크가 없는, 성공 확률이 높은 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